韩国队冲起来了，小心呐！哇，这边又是孙兴敏，一个人来踢这个角球，小心小心哦！哇，又进了，2-0了。哎呀，这个是谁顶的？ 지난 11월 21일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 한국에 3-0으로 패배한 중국은 그 충격으로 한동안 시끄러웠죠. 심판이 편파적이어서 패배를 했다는 등의 불만들이 있었고 급기야 토트넘 팬으로 손흥민 유니폼을 흔들다가 폭행을 당하는 사태까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의 축구 스타 우레이부터 그동안 자화자찬하던 관행을 깨고 중국 축구는 아시아에서 강점이 없고 실력이 줄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번 경기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향후 방향에 대하여 기고를 올린 중국의 한 축구 평론가 이야기가 있어서 정리하고 올려봅니다. 중국 팀은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 1승과 1패를 경험했다. 태국을 상대로 중국이 중요한 승리를 거둔 것은 사기와 자신감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한국전에서는 0-3으로 패해 상대의 지배력을 보여줬다. 전체 전력과 경험에서 중국이 한국에 크게 못 미치는 패배를 당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패배는 중국팀에도 경종을 울리고 축구에서 아직 업그레이드 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점을 일깨워줬다. 상대팀인 한국이 전력과 경험에서 중국을 압도하기 때문에 중국의 패배는 예상 밖의 일이 아니다. 중국은 공격 위협이 거의 없는 데다 수비에서도 한국의 공격을 막아내기 어려웠다. 양측의 기량 차이가 두드러진 것은 중국이 아직 갈 길이 멀고 아시아 강호들과 맞서기 위해서는 꾸준히 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중국은 후반전에 한국을 상대로 약간의 전략 변화와 라인업 조정을 거쳤다. 이런 조정은 감독이 경기 결과에 대한 예상을 갖고 있고 이후 경기에 대비해 일부 선수들의 체력과 컨디션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경기 흐름은 바뀌지 않았고 여전히 한국이 압도적이었다. 이는 진영을 가다듬는 것이 실력차를 바꿀 수 없고 중국의 노력과 개선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 남자 축구는 다음 경기에서 전력을 다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싸워야 한다. 패전을 자극과 교훈으로 삼아 교훈을 총결산하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찾아내 개선해야 한다. 전력 투구와 적극적인 진취만이 중국 남자 축구의 실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더 나은 성적을 낼 수 있다. 중국 남자 축구는 이 경기에서 진 후 훈련을 강화하고 기술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개인기와 호흡이 잘 맞는 맞춤형 훈련을 많이 해야 한다. 끊임없는 훈련과 수련을 통해서만 중국 남자 축구가 국제 축구계에서 발돋움하고 경쟁할 수 있다. 중국 남자 축구는 젊은 선수 육성과 청소년 축구 발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청소년 훈련을 강화하고 더 많은 젊은 선수들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중국 남자 축구는 더 안정적이고 강력한 인재 보유를 할 수 있다. 우수한 젊은 선수가 있어야 중국 남자 축구도 더 많은 선택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 글의 분석과 전망을 통해 중국 남자 축구가 한국전에서 진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패배는 중국 남자 축구에 시사점과 교훈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잠시 손흥민 선수의 기량에 대한 아나운서의 감탄사를 들어보고 계속하겠습니다. 韩国队冲起来了，小心呐！哇，这边又是孙兴敏。 비록 졌지만 무너지지 않은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중국 남자 축구가 시사하는 바가 있어 중국 남자 축구가 앞으로 경기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어 중국 축구를 빛낼 수 있기를 기대해보자. 다시 잠시 아나운서의 절망의 한숨 소리를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一个人来踢这个角球，小心小心哦！哇，又进了，2-0了。哎呀，这个是谁顶的？一个人来踢这个角球，小心小心哦！哇，又进了，2-0了。哎呀，
这个是谁顶的？ 이 평론가의 바램처럼 중국 축구도 많이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14억 인구 중에 11명 뽑기가 그렇게 어렵냐고 자주 섞인 비난도 스스로 많이들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도 더 발전하여 중국은 월드컵 본선 진출, 우리는 월드컵 원정 4강 진출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谁顶的？